평생 참았는데 이게 제 삶이었습니까? 어머님, 왜 그러느냐? 제가 친정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친정? 예.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내 어미는 작년에도 아프다 하지 않았더냐? 그때도 갔다 왔잖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너희 작은 아씨 혼담이 한창인데 큰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되겠느냐? 예, 어머님.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어느덧 15년째였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가마를 타고 온 그날부터 영숙은 단 한 번도 친정 문턱을 제대로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양반댁 며느리가 어찌 친정을 들락날락하느냐. 그것은 천한 것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법도였고 양반과 며느리의 도리였으니까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부모님 진지를 준비했습니다. 밥상을 받으시는 시어머니는 늘 무언가 흠을 잡았습니다. 국이 싱겁구나. 나물이 질기르다. 밥이 설익었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시면 시어머니는 안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영숙은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오전 내내 바느질을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도포, 남편의 저고리, 시동생들의 두루마기. 바늘에 손이 찔려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점심 준비, 저녁 준비, 그 사이사이 시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갔습니다. 얘야. 예, 어머님. 내 방에 있는 그 비단함 좀 가져오너라. 예.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옥함을 가져오너라. 예. 그것도 아니구나. 그냥 됐다. 그렇게 오르내리기를 수십 번.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영숙. 예, 서방님. 오늘 어머님 기분이 어떠시던가? 평소와 같으십니다. 그래. 내가 잘 모시거라.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영숙의 수고를 물어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흐릿했고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영숙아, 어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영숙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 합니다.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하오나 어머님, 시집 온 여자가 무슨 친정이냐?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다. 내 어미가 아프든 말든 그건 내 오라비가 돌볼 일이다. 어머님 제발, 입 닥쳐라.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면 내 친정에 망신만 시킬 것이다. 영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제발, 일어나라. 보기 흉하다. 그날 밤 영숙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15해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친정 마당이 그리웠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그 정자나무가, 어머니가 심으셨던 백꽃나무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기별이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참. 애석한 일이로구나.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나 장례는 내 오라비가 주관할 것이니 너는 여기서 조용히 지내거라. 저는 가지 못합니까? 당연하지. 큰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어찌 되겠느냐.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영숙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 구실을 제대로 하는구나. 하지만 영숙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대를 이을 귀한 자식을 낳았구나. 하지만 영숙에게 칭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부엌일을 했습니다. 산모가 너무 쉬면 몸이 망가진다. 움직여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업고 밥을 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빨래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영숙의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첩을 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골라온 여자였습니다. 아들이 하나뿐이면 안 된다. 대를 든든히 이어야 한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첩은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젊고 예뻤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그 방으로 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방을 지켰습니다.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견뎠습니다. 이것도 양반과 큰마님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첩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했지만 첩을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낳으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첩은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이 든든해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아. 예, 어머님. 내가 저 아이를 키워라. 예. 첩의 아들이지만 정실의 자식으로 기록할 것이다. 내가 낳은 것으로 하여라.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법도다. 첩의 자식은 천하니 양반의 아들로 키우려면 정실의 자식이 되어야 한다. 영숙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첩의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는 무엇이냐? 이것도 큰 며느리의 도리다라. 집안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첩의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첩은 사랑채에서 편히 지내고 영숙은 아이의 똥오줌을 받아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은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가르칠 것이다. 너는 둘째를 잘 키우거라. 영숙의 친아들은 할머니 손에 자라며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다. 너는 그저 이 집의 큰마님일 뿐이다. 어린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영숙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영숙은 4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영숙의 것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시어머니의 아들처럼 자랐고 둘째 아들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첩의 방만 들락거렸고 영숙은 이 커다란 집의 일만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영숙은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죽도 쑤어드리고 약도 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누워서도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아. 예, 어머님. 물 좀 떠오너라. 예. 아니다, 물이 아니라 차를 다오. 예. 차도 싫구나. 그냥 됐다. 영숙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간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몸져 눕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숙을 간병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좀 아픈 게 무슨 대수냐. 일어나서 일이나 하거라.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영숙이. 누구십니까? 나다. 옆집 김씨 할멈이다. 영숙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영숙을 지켜본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얘야, 내가 참다 못해 왔다. 할머니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이러다 죽는다. 할머니. 나는 이 집 꼴을 30년 넘게 봤다. 내가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지.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떠나거라. 예. 이 집을 나가거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남의 것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다. 너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머슴처럼 살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도 이미 내 오라비가 있지 않느냐. 오라비는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시집 나간 여자가 돌아오는 것을 오라비가 좋아할 리 없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할머니는 영숙의 등을 쓸어주고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영숙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18배 시집 와서 이제 40입니다. 22해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웃어본 적도 행복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것이 도리라고, 법도라고, 여자의 운명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들은 자신을 어머니로 여기지 않고 남편은 천만 찾고 시어머니는 영숙을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아, 오늘 나으리 댁에 인사를 다녀와야 한다. 준비해라. 예.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비단 포목도 사오고 김진사 댁에도 들러서 시어머니는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영숙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느냐? 저는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몸이 아픕니다. 오늘 하루만 쉬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것이냐?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감히 시집살이가 편하다고 버릇이 없구나. 어머님, 저는 22해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다. 도리라는 이름으로 저를 죽이고 계십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게도 마음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못된 것이. 영숙은 뺨을 감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때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영숙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저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도 제 품에서 빼앗겼습니다. 남편은 첩의 방만 들락거리고 저는 첩의 아들을 키웠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한 번의 칭찬도, 한 번의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입 닥쳐라. 그것이 양반과 며느리의 운명이다. 운명이라고요? 누가 정한 운명입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뭐?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너 감히?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숨 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너는 끝이다. 친정도 세상도 너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영숙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날 영숙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가 주신 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영숙,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저는 떠납니다. 이 집을 나가면 너는 제가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래도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남편은 영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숙, 제발. 나를 생각해서라도. 영숙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방님을 생각해서요? 서방님은 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서방님은 어머님 눈치만 보셨습니다. 저의 아픔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친정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 서방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짐을 들고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영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나가면 후회한다.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작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보살님,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늙은 스님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시게나. 영숙은 절 마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님이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보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잘못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겠소? 다만 보살은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뿐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를 욕할 것입니다. 욕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보살의 삶을 살아주지는 않소. 스님의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건 보살 스스로 찾아야 할 길이요.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시오. 무엇입니까?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오. 영숙은 그날 밤 절에서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절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멈, 일손이 필요하시면 제가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양반댁 마님이 왜 이런 곳에 왔소?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 들어오시게나. 영숙은 할머니 댁에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밭을 갈고 물을 길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로 살 때는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영숙은 묵묵히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일하고 먹고 자면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영숙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양반댁 마님 참 부지런하네. 손재주도 좋아. 바느질도 잘하고. 영숙은 마을 사람들의 옷을 입어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을까요?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첩을 만났습니다. 시장에서였습니다. 첩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마님. 첩이 영숙을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이로구나. 영숙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가? 마님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야. 너도 그저 그 집의 도구였을 뿐이지. 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남았지만 저는 여전히 첩일 뿐입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하인처럼 부리고 나으리는 늙은 저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영숙은 첩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겠구나. 마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첩은 영숙의 손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제대로 선택한 것일까?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없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쉰을 넘겼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은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숙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찌 여길 알고 왔느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구나. 예. 그래. 아들은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용서하란 말이냐? 저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만 듣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집이, 그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어머니, 돌아오십시오. 이제 제가 가장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하지만 너는 내 삶을 살 거라. 나도 내 삶을 살겠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나는 괜찮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아들은 한참을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은 더욱 흘러 영숙은 60을 넘겼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영숙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 아래로 펼쳐진 마을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잃어버렸던 나를 이곳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영숙을 손가락질했지만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영숙은 작은 백꽃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어릴 적 친정 마당에 있던 그 나무와 닮았습니다. 영숙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영숙은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받으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시면 욕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바람만이 대답 없이 불어갈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영숙은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영숙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오두막에 불을 켰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숙은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정한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며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영숙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시대 수많은 여인들이 영숙처럼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참으며 살았고 어떤 이는 영숙처럼 떠났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법도보다 도리보다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